주셨던 것이고, 특별히 명진 스님은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디오게네스적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개신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벌써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뭐 글쎄요, 수천억이 있는들 목사한테 그 돈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리저리 다 쓰게 될 것이고, 다 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을 때도 넉넉했고 없을 때도 넉넉했다. 몇 가지 아쉬운 건 목회자로서의 삶과 아비로서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명진 스님의 그 영면을 그리고 그의 높은 덕을, 그 내공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과 그의 향기가 어떤 제 안에도 이렇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그 해맑은 모습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더 드넓게, 더 광활하게 그 자유를 만끽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님 얘기하면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서 스님 얘기 오늘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이크 보이시죠? 이게 마이크. 이 마이크 어떤 분이 주셨어요. 이게 잘 들리시나요? 이게 우리 8,000원짜리, 아니 저기 먼저 3,700원짜리보단 잘 들려야 될 텐데, 이게 이게 되게 비싼 거랍니다. 이게 어떤 분이 주셨는데 한 20만 원쯤 하는 마이크랍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 놓여지게 얼마나 많이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 이제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한 9시 뉴탐사가 있긴 하지만 뉴탐사도 보시고 이렇게 양면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뉴탐사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9시가. 근데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땡목의 정치 비평, 그래서 괜히 클래시컬한 크리티컬, 비평적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비판적 지지 어쩌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 저한테는 비판적 지지란 말이 늘 상처였기 때문에 그냥 저는 비평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비평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이 주일에는 말씀 근거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정갈하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9월, 지금 벌써 좀 9월 달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로베르토 웅거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법 철학자이며 신학자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알랭 바디우나 조르드 아감베 같은 위대한 그 철학자들이 꼭 이런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모든 인문학의 끝은 신학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 작업을 하면서,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큰 1947년생이신데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하버드대 종신 교수가 됐고 근데 그분의 이제 정치나 그분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비평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꼭 다뤄야 되겠다 싶은 거는 인제 주일 날도 잠깐 그거에 대해서 연동돼서 준비된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날은 좀 클래식한 게 좀 정통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하시고 너무 표피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요즘 조의대 때문에 여러분들 다 분통을 터뜨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다 저 모양 저 꼴이 됩니다. 민주적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만들고 그저 대증요법 머리 아파? 그럼 진통제 줘. 이빨 아파? 진통제 줘. 배 아파? 진통제 줘. 뭐 생리통이야? 진통제 줘. 그쵸? 두통, 치통, 생리통에 진통제. 그 진짜 거기가 왜 아픈지 그 신호의 징후와 징조를 알아차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두통도 여러분 그랬어요. 앞머리가 아프냐 뒷머리가 아프냐 옆머리가 아프냐 달라요. 앞머리가 아픈 사람은 위가 안 좋고요. 옆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간이 안 좋은 거고요. 뒷머리가 안 좋은 건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아니고 신장, 콩팥. 달라요. 그 머리가 애둘러 아파. 그리고 앞머리부터 띵 우들 이건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밥 먹고 어디 가는데 갑자기 쭉 앞에 뭐 띵거려요. 그 위병이에요. 위가 안 좋아요. 위를 고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87 체제를 통해서 헌법에서 이 판사의 권한, 율사들의 권한과 그 권리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우리들의 판사들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해.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87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법부의 완벽한 소위 자율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견제, 감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같은 개자식이 판사라고 껄떡대고 있는 거예요. 상놈의 새끼죠. 응? 그런 자식이 판사라고 앉아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대부분 물론 판사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썩어 빠진 새끼들이 대법관이라고 앉았고 헌법재판관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내란을 가지고 그걸 질질 끌어서 미친 놈들 아닙니까? 미친 놈들. 질질 끌어서 그 와중에 또 사법 쿠데타를 계속해서 제1, 제2, 제3의 사법 쿠데타를 계속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낸 그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냐고.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식들이 주권자를 우롱하고 주권자를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판사라는 새끼들이 뭔데? 법을 왜 마음대로 왜곡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 돈을 처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증거는 없으나 돈 처먹었겠지. 공짜로 해 주겠어? 돈 주는 새끼들한테는 다 용서. 무슨 경제사범 여러분 경제사범 놈들이 실형 사는 거 몇 건이나 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고해서 그래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풀어준다. 나쁜 놈의 새끼들. 조희대 사법부 문제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새끼도 목사인 저보다 그런 쪽에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는 놈들조차도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변호사 출신이든 이 자식들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 거기에 그들의 이득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모스 얘기했죠. 그 가증한 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다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의 분노와 진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죽이네, 갈갈이 찢이네, 뭐 개쌍놈이네 이런 욕하는 것보다 약간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과 이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헌법 개헌하자는 얘기 왜 안 해? 예? 민주적 통제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상권 분립이요?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 나눠서 뭐 그것이 뭐 마치 또 무슨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개구라죠. 그건 엘리트들이 자기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서로 놀아 먹으려고 그 짓거리 만든 게 상권 분립이에요. 무슨 상권 분립이 뭐 무슨 뭐 전가의 보도입니까? 상권 분립 필요 없어. 주권자의 감시와 견제, 통제가 그것이 진정한 민주제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정신이고 그런 것이 바로 레스포블리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끼들이 무슨 공공성이 있어? 엘리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깜빡 잘못하면 뭐가 견제와 감시가 없으면 이 자식들은 엘리티즘에 빠져버립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최초는 뭐냐?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을 불신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고 주권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집적 민주주의 시작되는 겁니다. 전 조이대 저런 또라이 새끼 그런 또라이 새끼를 만드는 대한민국 구조화 시스템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또라이 새끼들이 그 짓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추잡하고 천박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공화국의 헌법 지금 87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천박하게 그지없어요. 아무런 이행 구절이 없잖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뭐 4년마다 시장 군수 광역단체장 뽑는 거, 시의원 광역의원 뽑는 거, 5년마다 대통령 뽑는 거, 그게 그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예? 입법 권력, 그 권력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새로운 헌법에 헌법 조항에 예? 국민 소환제, 법 왜곡죄. 그리고 이제 왜 재판을 왜 니들이 해? 주권자들이 해야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 참심자나 배심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심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수준이 돼 있어. 그 정도로 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썩어 빠진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끌려다닐 거냐고. 그리고 이제 새 공화국 헌법에는 예?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야 돼. 이 개새끼들. 혐오와 증오와 차별, 서열, 경쟁을 외치는 새끼들은 다 끝장내야 돼요. 그것이 조이대 같은 인간 그리고 이진숙 같은 쓰레기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새끼 그 옛날에 아주 개또라이 새끼 국회의원 됐잖아 그 새끼. 그렇게 잘하는 새끼야 그게? 개만도 못한 새끼지?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 새끼. 아니 그때 볼 때도 개또라이였어.
그런 새끼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야. 난 미쳐버리겠어. 이준석이 걔 뭐야 그게. 그 미친년 아니냐고. 김건희는 제가 더한 욕도 했어요. 아이, 그런 얘기를 뭐 물론 쌍욕하면서 하지는 않을 건데 좀 격조와 품위를 좀 지키면서 9월 2일 저녁 9시 땡목의 정치 비평,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를 위하여 굉장히 고전적이고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정치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맨날 뭐 무슨 여론조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법을 내와야지. 그저 표피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그런 이야기나 해대는 새끼들. 이제 넌덜머리가 나요 이제. 그놈들 그 방송 봐주는 것도 몇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 대처불가 대한민국의 조건, 물론 이걸 가지고 제 성서적인 해석을 좀 하는 겁니다. 대처불가 대한민국의 조건이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텍스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늘 제가 읽어 드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경전에 있어? 심지어 이거 목사 새끼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새끼 별로 없습니다. 예? 글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 뭐 몇 사람은 있겠지. 그분들 훌륭하신 분인 거고 나머지들은 개 쌍놈의 새끼들 돈 된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뭐 아들 딸 잘 된다 그런 얘기만 해대는 쓰레기 같은. 그래서 11조 많이 내고 감사헌금 많이 내고 절기헌금 많이 내고 뭐 1,000번제를 드리고 이런 정말 바퀴벌레 만도 못한 새끼들 진짜. 이게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마이크가 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잘 들리나 어쩌나 모르겠네.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봐야겠다. 예, 하여튼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살면 너는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놀랍죠? 이런 말이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뭐 개역 개정에는 뭐 굉장히 말이 없습니다. 한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있으면 그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놈이 게을러서, 저놈이 무능해서.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저놈이 그냥 무능한 거야, 저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누가 자살해 죽었대. 제가 에밀 듀리게임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18세기 19세기에. 자살은 사회적으로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힘만으로
가난해져서 살 수 없는 그 사람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선언들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나그네 유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네가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의 종족을 너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함께. 이런 선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 여러분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건 캐톨릭, 개신교 다 합해서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아니고 예? 그냥 개신교인이야. 범기독교인. 더 크리스찬. 여기에는 캐톨릭도 있고 로만 캐톨릭, 그다음 그리스 종교회, kop틱 종교회, 아르메니안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런 거 쭉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 기장, 예장, 합동 뭐 다 있고 거기에 고신 뭐 어쩌고저쩌고 성결교 쭉쭉 있는 거예요. 순복음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동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게 이제 히브리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 주비 씨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현대적으로는 21세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온 나라 백성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37절 너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을 거리를 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자와 이익 뭐 그걸 뭘 대가를 바라려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면 안 되냐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노예의 삶이 아닌 주인의 삶, 객체의 삶이 아닌 주체의 삶, 중심의 삶을 주변부나 쓰러진 게 중심의 삶을 허락한 사람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25장 여기 35절에서 55절까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희년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25장 앞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땅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있어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 관련돼서 가난한 우리 백성, 동족이라고 어떤 놈은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가난한 우리 사람, 우리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금 철학적 21세기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물론이 뭐냐면 이 기계나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연관돼 있다. 연동되어 있다. 사람도 그것 중에 하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지나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탈피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향성이에요. 저희 옛날에 신론 공부할 때 만유재신론 뭐 이런 게 있어요. 전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프람프기에도 신의 숨결이 포함되어 있고
돌 하나하나에도 신의 숨결이 있다. 그 양자역학적 세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 이게 이런 게 보는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세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이 그런 거다. 저는 그래서 신유물론은 애들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응? 내가 이런 생각했어. 만유재신론이라고 하는 신론 공부할 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유일신 어쩌죠. 아이씨, 유일신 다 온통 한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야. 예? 불가 쪽으로 얘기하면 절집에서 타면 소위 모든 게 어떻게 돼 있어? 연결돼 있어. 지금 어떻게 돼? 지금 크립토 에클레시아스에서는 뭐예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네트워킹 돼 있다고요. 어디가 뭐 중심이고 우위에 있는 것이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예? 그 사고를 바꿔야 돼요. 중심이 존재하지 않다니까? 모두가 다 중심이라니까? 그래, 중심이 없는 거지.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번역을 탈중심화 그러는데 이건 뭘 중심화? 중심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이야. 여기 있는 이 찻잔, 물잔 이것도 중심이고 이 마이크도 중심이고 이 컴퓨터도 중심이고. 예, 마이크 소리 그 고급이라서 그런 거. 3,700원짜리보다 이게 20만 원짜리니까. 근데 물론 뭐 고급이면 좋겠는데 뭐 저한테 이런 호사가 있을지 어쨌든 이것도 중심이에요. 이 마이크도 중심이고 이 컴퓨터 AI도 중심이고 다 서로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로 가는데 이런 레위기의 이 이야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잖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걸 너희 데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잘 살으라고. 뺏고 빼앗고 빼앗기고, 응? 괴롭히고 당하고 가해와 피해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서로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둬? 발로 차? 아니면 데려다가 노예로 써? 여기 여러분 레위기 25장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 때가 되면 보내라. 신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라도 그 빚을 갚으면 여기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물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남았어. 그럼 20년에 할 것에 대해서 가서 그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년 정신이에요. 여러분, 신년이 그럼 50년 동안 그러면 노예로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뭐가 어떤 힘이 생기면 물으라는 거야. 그걸 물어주라는 거야. 다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신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럼 노예로 살아란 말입니까? 50년 동안 이자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니고 그곳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로 주체로서 그 온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느님의 정신이라고. 그게 나사렛 예수의 정신이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고 그 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 때문에 예언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언자들이 이런 얘기를, 왜 이 가증한 놈들아 내 끝까지 아작내겠다, 끝까지 내 찾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언젠가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갖고 한번 여러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예, 제가 오늘 망국적 양극화를 이기는 대안,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그 선택했잖아요. 그냥 망국적 양극화를 이기는 대안이 뭐 이것만큼 더 설명할 게 어디 있어요.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있으면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어떻게? 그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면 가증 응? 뭐 몇백 조를 벌었어 인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막 돈 달라고 난리치잖아. 그래서 뭐 15조인가 결정했나요? 15조? 그래서 그 임직원한테 1 인당 6억 보너스를 주는 거잖아요. 6억. 근데 여러분 6억 보너스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금이 2억 4,719만 원이랍니다. 6억을 받으면,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해 볼게요. 난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타결할 때 정부가 같이 개입했는데 이런 거를 좀 나 같은 사람 좀 갖다 써 좀. 어? 자, 삼성전자에서 15조를 준대. 몇 명한테 그 얼마 안 되잖아 또 거기도. 어? 뭐 삼성전자에 일했던 애들, 반도체 만들어 했던 애들한테는 6억을 주지만 나머지한테는 안 주잖아 별로.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서 "야 우린 뭐 안 했냐?" 근무. 삼성전자가 돈 벌 수 있게 해 주는 거 뭐야? 전기, 물, 그게 다 뭐야? 국민의 세금이라고. 그 인프라 어떻게 했어? 세금이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걔네들은 법인세 많이 내지 않습니까? 뭐 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세금을 더 내. 예, 여러분 그 소위 뭐야 이 목적세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세. 간접세라고 그래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훨씬 국가 재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뭐 물건 하나 살 때 뭐 다 돈부터, 여러분 기름 넣을 때 영수증 봐요. 5만 원 넣을 때 거기 보면 부가세 붙잖아. 해서 5만 원인 거예요. 기름값만 5만 원이 아니고 거기 세금 내잖아. 주유할 때만 세금 내지. 여러분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다 포함돼 있어요. 물건을 사. 예? 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고 화장품 사고 거기 다 살 때 뭐야? 그 간접세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이미 60%가 대한민국 세수의 60%를 간접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전문가인 우리 경기도 고양에 살고 원영이라고 전 경기도의원인데 그 친구가 다 알려 줬어요. 깜짝 놀랐네. 난 뭐 삼성전자 뭐 현대 이런 애들이 내는 직접세가 더 많은 줄 알았지. 웬걸. 그러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여서 자기 새끼들만 배 채우겠다는 거야. 이 개자식 아니냐고. 이런 자식 어떻게 돼? 하느님께서 끝까지 찾아가 죽이겠다는 거야. 목사들이 단에 올라가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살아. 그럼 그 사람을 도와라. 돕지 않으면 너희들 내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경고를, 메시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경제 정의예요. 그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그것이 망국적 양극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15조를 받아. 야, 그러면 7조만 너나 가져. 씨. 그러면 7.5 7.5조. 어? 그럼 7조를 가지고 인구 소멸 지역, 특히 태백. 여기 태백이 인구 소멸 지역 1 등인가 1 등에서 3 등인가 그 안에 들어, 태백이. 그럼 여기 지금 폐광됐어 이제. 그러면 장성광업소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폐광 지역을 어떻게 리빌딩 할 건지. 뭐 정성 카지노처럼 카지노를 만들 거야? 카지노 좀 하는데 저거 뭐 맨날 뭐 무슨 어?
그 뭐라 그래요? 그거 혐오 산업 뭐 혐오 산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도박 중독자부터 매 열 몇 명씩 통계로 보면 열 명씩 자살해요, 자살. 집 잃고 땅 잃고 뭐 온 가정 잃고 자기 정신까지 다 잃어버려서 그냥 호텔방에서 자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 매년 몇 사람 한 열 몇 명씩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신문에 하나도 안 나잖아. 다 입 틀어 막으니까. 그 짓을 뭐 하러 하냐고. 그럼 저거보다 훨씬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여러분 태백 같은 경우는요. 태백은 천혜의 자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 그 강업소 보면 거기 해발 700 이에요. 거기서 파내려 가서 수직갱도가 1000 미터짜리 수직갱도가 있어요. 이거 갖고 뭐 하냐? 예? 여러분 드롭 타워라는 거 아세요? 드롭 타워. 여러분 신약 개발하는데 우주 무중력 상태에서 그 신약 개발을 해요. 단백질을 그 서로 조합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 무중력 그 중력이 있으면 단백질이 찌그러져서 새로운 그 조합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커피 놓으시면 아무리 잘 혀도 어떻게 돼요? 가루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 되면 그 가라앉는 그 가루들이 아주 꺼르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신약이 돼서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그 주사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암도 치료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우주에 나가야 되잖아. 스페이스X 뭐 해 갖고 그거 하는데 돈 무지하게 들어요. 근데 땅에서 그래서 수직갱도가 1000 미터잖아요. 떨어뜨려 봐요. 뚝 떨어뜨리면 한 몇 초가 걸리겠죠. 그 몇 초 상관에 지금 뭐 몇백 미터 있어요. 뭐 120 미터 그거 한번 떨어뜨리는데도 한 번 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그 돈 주고 그 떨어뜨리면 됩니다. 예? 그 수천억을 들여서 그 지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뭐 150 미터 그 떨어지는데 1 초나 2 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때 거기서 그 단백질 조합을 하고 신약 개발을 하고 그러는 그런 의학 실험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어요. 그 태백 어때요? 1000 미터짜리 있어. 전 세계에 유일해. 그 드롭 타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뚝 떨어뜨려. 그 무지하게 많은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돈으로 환산해 봐요. 아마 지금 그거 태백에 이거 만든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 모든 의학 관련된 사람들, 우주에 뭐 관련돼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왜 뭐 우리가 뭐 우주에 뭐 어느 뭐에 달나라에 뭘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차가 착륙했는데 땡 넘어졌어. 끝이야. 그런 거를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겠냐? 그럼 우주 관련 사업들, 우주 관련된 핵심 여러 역학들 그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체험단 만들어서 같이 그 장성광업소를 그렇게 그럼 돈이 많이 근데 삼성전자가 "야 이 돈 갖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50대 50 지분 노조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태백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지고 세금 그래 너희들 낸 세금 2억 4,719만 원 1 인당 이걸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 그럼 한 15조 중에 세금 한 뭐 5조 6억 5조나 6조 뭐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걸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국가가 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근데 이것을 삼성전자가 여기서 우주 산업을 같이 하는 거야. 돈을 투자하고. 삼성이 7조 투자한다 그러면 딴 애들 투자 안 하겠어? 그럼 한 20조 투자 받아서 태백 자체가 우주의 산업, 우주의 메카, 우주 산업 메카고 우주인도 기르고 예?
그 맨날 드롭 타워 만들어서 그것만 떨어뜨리겠어? 뭐 다른 역학관 뭐 해서 뭐 무중력 해 갖고 우주인도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우주로 나가고. 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공공적으로 이 재화를 나누면 여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너의 곁에 살고 있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무슨 뭐 이 소위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반역적이에요? 신유물론과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죠. 야 그럼 그럼 내가 우리 반만 받을게. 그럼 3억 받을게.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 세금 감면해 주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자기들이 받는 6억 중에 3억 그래 우리 그 공동제로 사용하게 해 줄게. 그래서 정말 태백에 그럼 태백만 줬냐고. 아니면 저기 저 영덕 뭐 어디야 저기 뭐 저기 뭐 보성 거기 이제 이미 많이 가니까 충북에 보은 어? 그다음에 보은 뭐가 있어? 영동. 그런데 뭐 특화 산업을 만들어서 1 조든 2 조든 투자해서 그러면 이들이 그 직원이 됐어. 그럼 여기 왔어. 뭐 삼성전자 뭐 직원이야. 가족들이 왔어. 그럼 혜택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뭐가 경제적 부가 됐어. 그럼 또 나누고. 그런 사회적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면 어? 굳이 이 양극화 뭘 고민하냐고. 양극화 고민할 게 뭐 있어. 물론 제가 지금 피케티의 얘기를 할 건데 예? 피케티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서로 나누면 되는 거야. 뭐 "야 저 씨 저 땡먹 저 새끼 저거 완전히 빨갱이 새끼네." 근데 빨갱이든 말든 상관없어. 난 사회주의자야. 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난 기독교 사회주의자야. 나사렛 예수가 사회주의자라니까? 하느님이 공산주의자야. 하느님이 공산주의적 존재란 말이야. 그럼 아직 내가 공산주의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가 뭐 나빠? 그래서 내가 막 니들 거 뺏었어? 나누면 훨씬 커져요. 이름할 수 커집니다. 여기 태백에 우주 산업이 막 들어왔어. 막 만들어져. 젊은이들이 몰려와. 애들이 막 그냥 만들어져.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기 고속도로 여기로 와요, 여기로. 우리 집 저쪽으로. 그리고 또 저기 도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럼 여기 막 세계에서 그럼 양양공항 거기 딱 내려서 중국에 애들이 오려면 양강공항 내려서 오는 게 제일 빨라. 대구공항 막 올라오면 되고 그리고 카페리가 와도 되고 이제 북방 항로가 이제 출발한대잖아요. 예? 부산항에서 이제 출발한대잖아. 뭐 45일인가 뭐 이렇게 걸려서 갔다 오는데 뭐 몇천 킬로가 줄어든대잖아요. 당분간 100년이든 200년이든 그 북방 항로가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열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 당연히 여기 동해항이 있지. 뭐 삼척도 있지. 뭐 강릉항도 있지. 그냥 하늘로 바다로 육지로 모여져서 여기서 무슨 굴뚝을 세고 지랄이야. 여기 뭐 지금 청정에너지 한다니까 오케이 하는데 그것도 굴뚝 개념이야.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여기 그러면 전기 어떻게 하냐. 여기 좋아요. 태양광 해도 되고 예? 그런 걸로 해서 에너지 수급이 가능하다니까. 맨날 화석연료 때우고 응? 그리고 요즘 지금 재생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재생 기술이요.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기름을 짜요. 예? 석유를 짠단 말이에요. 석유를. 그런 기술이 와 있어요. 그게 와 있고 지금 이게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기름도 만들고 필요한 기름도 떼고 플라스틱도 없애고. 여러분 이 플라스틱이 이게 무지막지하잖아요.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있고 잘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는 뭐 엄청나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6억을 받아. 근데 세금으로 2억 4,719만 원. 이게 뭐냐면 딱 그런 거예요. 국세청에서 배우자 1명, 8세 이상 자녀 1명 등 3인 가구 근로 노동자를 기준으로 기존 연봉 1억을 기준으로 세액을 추산했더니, 예? 세액을 추산했더니 이 성과급을 나눠 받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은 한 방에 받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6억 7,550만 원으로 증가해요. 예? 총급여 7억 원에서 성과급이 더해지면. 그래서 42%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이 그래서 2억 4,719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로 성과급 6억 원을 받아서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이 2억 3,44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답니다. 받은 수익은 3년에 걸쳐 분할 매도할 수 있게 제한되지만 세금은 주식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일시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2억 4천만 원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세금으로 먼저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719만 원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서 노동자에게 추가 납부하게 된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전 그래서 제가 만약 정부 관료이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적이라면 이런 걸 한번 해 보자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는 어떨 거예요? 또 노동자들에게 특별 성과급 줄 거 아니야. 그런 걸 한번 해 보자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내와서 이 사람들에게 좀 3억을 받는다고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세금을 얼마 내냐? 24%와 42% 세율인데 한 20 몇 프로 24% 세율이에요. 그러면 거의 4분의 1 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합의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세금 덜 내게 해 주고 세금 한 15% 할까? 뭐 이렇게 좀 해 주고 그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응? 저들도 정말 말이 좋아 6억 이지. 세금 떼면 4억도 안 돼. 그러니까 쿨하게 "야 3억만 받고 그 세금 또 그럼 연봉 4억 원래 1억 짜린데 연봉 1억 인데 그게 4억 이잖아. 그 세금만 좀 해 주고 잘했다 칭찬해 주고 고생했다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회적 재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엮어 가자는 거야. 이런 사회가 되는데 무슨 양극화가 있어. 안 그래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고. 노동자들이 먼저. 정부가 거기서 같이 개입해서 같이 가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태백 같은데 여러분 내가 드롭타워 만들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연간 수조 원을 벌어 들여요. 농담하는 것 같아요? 나사인가요? 나사인가 어디는
그 120만 원짜리 120m짜리인데 그게 7,000억인가 들었대. 7,000억. 그 떨어진데 1-2초야. 한 번 떨어진데 얼마 받는 줄 아세요? 2천만 원 받아요. 2천만 원. 그러면 여기 태백에 드롭타워 만들고 한 번 떨어질 때 얼마 받으면 되겠어? 몇 초 떨어져? 120m가 2초래니까 예? 한 500m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몇 초가 떨어져.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번 떨어질 때보다 한 5천만 원 받아도 되지 않나? 여러분 무슨 암 치료약인데 한 번 주사 맞는데 23억이래. 그 돈이 그게 왜 이렇게 비싼 줄 아세요? 다 그 연구 개발 비용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3억짜리 주사를 누가 맞아? 땡박 박승복이 맞겠습니까? 응? 지금부터 온갖 쓰레기 같은 사기를 쳐도 23억을 못 벌어요, 지금. 삼성 이재용 같은 애는 맞겠지? 근데 거기서 하면 뚝 떨어지잖아. 그리고 그 사회 공익적 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인민이 23억이 아니라 2,300원짜리 주사 맞고 암을 극복하는 거야. 그럼 암은 끝나는 거야, 암은. 됐잖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싫어요? 나는 23억짜리 맞을래. 이러고 싶으십니까? 아니 20억, 23억짜리 다 그 신약을 2,300원짜리로 줄이면 어떻겠냐고. 아니면 공짜로 주면 되고. 그 정신이 뭐야? 예, 레위기 35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어질 때, 예? 돈 1,000만 원, 2,000만 원대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이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일을 해요. 뭐? 자살, 청년 자살, 여성 자살, 노인 자살. 압도적으로 일이 압도적으로 그냥 근소하게 일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일이라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냐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죽이면서 매일 40몇 명을 죽이고 매일 열 몇 명씩 일하러 나가서 찢어 죽고 떨어져 죽고 압살내 죽고 피 터져서 죽고 왜 그 짓을 뻔히 보냐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장애인 볼 때 그래요? 아유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나는 비장애니까. 여러분도 다 좀 있으면 다 장애인 돼요. 예?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놈들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아모스 선지의 입을 통해서 스올로 내려가든 하늘로 올라가든 심지어 적의 손아귀에 넘어가든 칼을 들이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잖아. 이 가증한 새끼들. 사회적 양극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에 그렇게 제가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주권 전국회의를 만들어서 국민주권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개가품는데 무슨 국민주권위원회야. 쓰레기 새끼들 모아놓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다 쓰레기는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내기 위한 고민의 결과들이에요.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숙 같은 것, 조이대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원초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새끼들 진짜 노무현이 26년 전에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 이 썩어 빠진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조로 가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600년 동안 굴욕과 골종의 역사를 종식시키자고 피를 토해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 잡놈의 새끼들아. 노무현 정신 이 잡놈의 새끼들. 그냥 정말 그냥 막 그냥 아작을 내고 싶어. 그 가정스러운 새끼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노무현을 팔아먹고 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새끼들, 이 가증스러운 조이대 이준석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야. 이 개자식들은 문제 털려고 이 그냥 다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야. 그런 새끼들이 바로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한 놈도 남김없이 조직에 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라고. 나쁜 놈들.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김대중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름만 얘기해. 이름만 팔아. 그래서 코인팔이해. 그래서 정치 종교화를 만들어. 어준이교, 최욱은 요즘 뭐 반토막 났더만. 그 어준이도 좀 만약 한 3분의 1 토막 났고.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사유를 하지 않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야, 돈. 코인만 보이니까 거기에 가서 흐르덕거리고 있는 거야, 나쁜 놈들.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저주를 팔아먹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예, 제가 땡목의 정치 비평 시간에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비평할 거예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어? 노무현가 얘기한 거지. 정답은 없다. 제가 그 9월 2일 날 수요일 날 제가 노베르트 운거의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뭐냐 도대체. 정치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치로 가야 된다고 운거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뭐 목사가 무슨 뭐 정치,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왜 이 새끼들 정치를 이따위로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안 그래요? 공부하게 되고. 피케티가 얘기하잖아요. 좀 지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시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학적 사고로 돌아가야 된다. 지난 우리 세들러 체크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학까지 연동된 인문학, 경제학은. 피케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21세기 자본, 그리고 그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두껍긴 이거보다 이만해. 예?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두껍나? 21세기 자본은 요만하고 자본과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즉 경제과학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아주 신랄하게 토마 피케티가 뭐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쿠즈네치의 가설도 이런 미신, 이런 과학을 마치 더 과학인 것처럼 환상을 심어줘서, 예?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쿠즈네치의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냉전 기간에 자본주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다 개구라. 예? 냉전 시기 자본주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도와야 되는 거야. 안 도와줘, 이 새끼들. 그게 무슨 사회주의. 원래요,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독론을 먼저 여러분, 국부론이 뭐 무슨 경제학 책인 줄 아십니까? 그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요. 그런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정체를 배제하고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고도의 수학적 도구에만 집착하면 현실의 인간 사회와 제도적 요인을 외면하는 자폐적 학문으로 추락하고 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대단한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케티의 해법은 정치 경제학적 접근으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케티가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그 다 봐도 되는데 중간에 다 뭐냐면 프랑스, 뭐 영국, 뭐 그 사례를 쫙 막 살벌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은 과학적 공식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전쟁이나 세제 개편에 따라 요동쳤음을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21세기 자본에서. 그걸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뭐 경작자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한 몇 가지 케이스만 보고 대부분 그렇게 보면 돼. 그런 데이터를 이따만하게 해놨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제시하면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언제나 높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어요. 즉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 뭐라 그래? 불로소득. 그걸 지대라고 그래. 지대. 경제학적 용어로. 그걸 뭐 자본소득.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불로소득. 일 안 하고 버는 돈. 이 일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 땀 흘려 버는 돈보다 항상 어떻게 돼? 빠르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걸 이런 이데올로기 저런 이데올로기 이렇게 저렇게 뒤범벅이 해서 이 개 쓰레기들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부를 세습하고.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이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예? 25살이 되는 청년이 되면 무조건 1억 5천만 원 주자는 거야. 그건 유럽이고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야. 25살 되는 청년 사람이 이제 25살짜리 생일 맞이하잖아. 국가가 1억 원 주는 거야. 싫어? 누구나 다. 근데 어떤 개 잡놈의 새끼는 그런 거야. 아니 그거 주면 빈집에 소 들어가는데 그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데 그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거야? 저 그 새끼한테는 묻고 싶어.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가진 놈의 자식 새끼들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어. 이미 그 자식들은 뻥 맞고 헬랄레 거리는 새끼들 좀 많아? 그럼 왜 없는 집 아이들이 없는 집 청년들이 1억을 받으면 얘가 이거가 흥청망청 술 처먹고 뭐 도박하고 그럴 것 같아? 왜 돈 있는 새끼들 자녀 새끼들은 괜찮고 왜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왜 그럴 거라고 얘기해? 그것도 역시 편견, 혐오와 차별, 증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놈들 어떻게 되냐고? 스올에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적의 손에 넘어갈지라도 하느님께서 칼을 들고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새끼들이야. 이게 땡먹 박승복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모든 놈들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증스러운 새끼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전두환의 최후가 어때요? 땅 한 평 없어서 지금 자기 살던 집 지하에 냉동돼 있잖아. 썩을까 봐. 그 냄새나는 고깃 덩어리. 누구도 안 받아주잖아. 전두환 같은 놈. 그런 아주 비굴하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불평등이 경제적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최고 세월 인상, 그래서 80%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세를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갈 거니까. 세금 많이 낸다 그러면 딴 나라로 도망가자. 조세 회피처 이런 데 있잖아요. 얄짤없이. 뭐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해서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산의 분배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등 문제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 이걸 해석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적 메커니즘과 각 사회가 채택한 법, 세제, 정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물로 만들어서 시장을 규제하고 재분배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이 피케티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타값이라고 있어요. 피케티가 얘기하는 베타값인데 그 베타값이 지금 대한민국 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평등 구조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한 4천만 원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사들 평균 임금이 어떻게 돼요? 7배, 2억 8천 됩니다. 연봉 차이가 7배나 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 1분위, 2분위 저희 4천만 명, 2천만 명, 2천만 명이 지금 소위 프레카리아트에 유리된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2천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조는 아니다. 이 구조는 망국적 구조다. 이건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느님적이고 반나사렛 예수적이고 반사도바울적이다.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는 거다. 악마가 역사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제정신 차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가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정치 비평도 하지만 이제 정치 비평은 이제 수요일 날 하면 뭐 해 봐서 한두 시간씩 합시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게 정말 요즘 제가 뭐 저는 4,300원짜리 AI 쓰는데 그 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뭐 얼마 4만 몇천 원짜리 AI를 쓴대요. 그래서 아이씨, 근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 인제 뭘 물어보면 얘가 인제 아주 단순하게 다 대답을 해 줘요, AI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야 그래 오케이.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자."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걔가 정리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야 이거 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막 뭐 "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이래요. 되게 재밌어요, 애가. 그러고 나서 또 "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려. 그래서 이런 조합 해 보자." 이게 박사급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제가 박사는 아니잖아요. "야 그럼 세들라 체크하고 피케티하고 한번 결합해 보자." 세들라 체크의 개념 선악의 경제학과 피케티의 그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학적 그 관점에서 같이 한번 연동해 보자.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주고. 응?
거기서 또 같이 가면서 그 현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거 대안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장난 삼아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성서에 예언자 전통 그리고 레위기 정신과 예언자 정신에 근거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사도 바울의 정신, 즉 제국에 저항할 건가, 타협할 건가, 굴욕할 건가, 굴종할 건가, 이 세 가지 태도에서 사도 바울이 갔던 기본적인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피케티나 아니면 세들라 체크나 아니면 로베르트 웅거나 아니면 우리 남반구의 산투스나 이런 친구들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 현대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는 위대한 해석자 독일에 있습니다. 젊어요, 그 친구. 이제 한 40쯤 됐는데 그 친구의 그 놀랍도록 대단한 거. 이것이 들리즈나 가타리가 얘기하는 리듬적 사고.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져서 보다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철학적 토대를 구축해 내고 싶은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왜 목사님은 이빠가 아닙니까? 문빠 때도 그랬어. 노빠 때도 그랬어. 왜 당신은 노빠가 아니고 문빠가 아니어야 돼? 내가 왜 노빠 문빠가 돼야 돼? 내가 왜 이빠가 예수빠도 아니야 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거 수박 아니야 그러는데 내가 수박을 조지고 있잖아 내가. 근데 주류를 교체하자고 그래. 지금 이러한 방식이 바로 뭐냐? 주류를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정치 경제학적 관념으로 따라서 피케티나 세들라 체크를 통해서 운거를 통해서 주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류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 망국적이고 이 쓰레기적인 이 야만적이며 이 추잡한 이 더럽고 추잡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우리가 그대로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꾸지 않으면 교회도 안 바뀐다고. 어떻게 대한민국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 나랑 같이 만나는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 새끼들은 이 병신이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신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는 새끼는 어떤 새끼냐? 다 진멸하겠다는 거야. 신전의 머리를 산더미 같은 머리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머리를 머리에 내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서 살아남아? 그러면 가서 직접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거야.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이런 하느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무슨 목사가 나버려. 이 심화보 같은 새끼들, 전광훈 같은 새끼들. 그런 놈을 끝까지 찾아가 어떻게 찔러 죽이겠다는 거야. 누가? 하느님이! 그것도 당시 직접!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 혐오, 증오가 없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고 경쟁이 없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대독의 세상이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대도지행냐 이렇게 시작돼요. 대동세상 그 얘기 예문에 보면 얼마 길지도 않아. 요만큼. 거기 첫 줄이 대도지행냐. 대도지행. 큰 도가 행해지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나사렛 예수의 보편적 철학과 신앙과 믿음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뿌려지면 보편적 개발자로서 자기 주체를 통해서 메시아적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서 해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있겠지. 두 사람 정도는 더 있겠지. 어디에 계시겠지.
그리고 제가 정말 큰형님처럼 뭐 큰형보단 나이가 적으니까 우리 셋째 형 나이인데 그 명진 스님이 내 셋째 형처럼, 그리고 내 귀중한 선배고, 그리고 도반이었고 동지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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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게 남성은 44살부터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은 44살부터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더 이렇게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50, 60대들이 드라마 보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러는 거야. 하여튼 예, 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한 15분 일찍 했지만 그래도 벌써 1시간 1시간 15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를 향한 일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본 자금, 통합 피케티의 언어로 얘기하면 어딨냐, 그 피케티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딨냐, 기본 자산, 이걸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이 베타값을 낮춰야 된다. 베타값을 낮춰서, 그래서 이 자본의 독점도라고 그러니까 돈을 자산을 독점하는 이걸 낮춰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뭐 5, 4, 3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차별이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완벽한 평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회주의자니까 니네 다 똑같이 보고, 그게 아니야. 달라요. 서로 주어진 역할과 일이 달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일을 내는 사람과 내지 못하는, 뭐 단순 노동한다고 해서 그걸 또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부가가치와 단순 노동을 해도 그 갭이 적당하다. 사회적 통념으로 한 2-3배 정도, 그것이 바로 베타값이에요. 그 베타값이 작을수록 사회는 대동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꿈꿔왔던, 목놓아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내심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의 그 편만성을, 보편적 편만한 그 나사렛 예수의 철학과 사상, 믿음과 신앙을 알게 된 다메섹에서부터 있는 그런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고,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고, 그런 관점에서 예언서를 읽고, 그런 관점에서 성문서를 읽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서도 마찬가지. 역사서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훼가 그렇게 그들에게 질책하고 노여워하시고 계속해서 몰아붙이셨는가? 왜 어떤 놈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서 쥐악 말타고 촥 그냥 한 방에 도망가다가 창에 꿰서 응? 자기가 빼앗은 포도주밭 거기서 그 피를 개가 핥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는 이유가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있잖아. 레위기. 가난한 동족에 대한 대우를 이따위로 해 니네가 그리고도 니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상속으로 갈 수 있는 똑같잖아요. 너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하고 우리 25살 청년들에게 1억씩 주자고. 그러면 어떤 놈이 또 거들먹 거리겠지. 아니 목사님 그 돈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예? 그런 공공적 사업에 돈을 쓰자 그러면 아주 개거품 물면서 떠들어.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브라만 좌파라고 그래요. 브라만 좌파. 강남 좌파 새끼들. 유시민 같은 놈들, 조국 같은 놈들. 예? 겉으로는 뭐 공정, 정의, 뭐 진리 어쩌고 개거품 물 떠들다가 개새끼들이 공공적으로 뭘 좀 하자 그러면 그걸 왜? 그 돈 나한테 주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먼저 털레요라는 새끼들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새끼들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고. 그런 새끼들 내 걔는 정치 비평의 대상도 아니야. 여러분 그 AI 물어봐. 브라만 좌파가 뭔지. 겉으로는 뭐 공공선을 이용해서 뭐 공적 윤리가 어쩌고. 유시민한테 무슨 공적 마인드가 있어 그 새끼한테. 여러분 유시민 그 새끼 밀고자예요. 밀고자. 그 뭐 누가 심재철이가 얼마 전에 그 해서 그 드러났잖아. 그 새끼 밀고자라고. 무려 77명의 자기 동지를 팔아먹은 새끼야. 그런 새끼가 무슨 뭐 학생운동 했다고 지랄 연병을 하네. 그 가증한 새끼.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 욕하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77명을 여러분 밀고 했어. 밀고. 매막 한 대 의도터지 안 맞으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그런 새끼가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는 뭐 어쩔 수 없다. 이 개 같은 놈들. 개 같은 놈. 그럼 그 당시 그러면 박종철 여사는 어떡하고 내 선배는 붙잡혀 가서 여러분 남성 성기에다가 전기 선을 넣어서 전기 고문했어요. 그런데도 안 불었어. 뭐 10년인가 20년인가 남성 기능을 못했어. 물론 그 위에 뭐 그 선배를 못 만난 지가 벌써 한 40년 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 잡혀가서 목숨을 걸고 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예? 여러분 내 선배가 나한테 옛날에 할 때 뭐 하냐면 밥을 6번 먹으라 그랬어요. 6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묻어 터지고 하는데 밥은 줘요. 밥을 6번 먹으면 그때 불어도 된다고 해서 불어. 여러분 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밀고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예? A 선배가 나한테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서 A 선배가 어떻게 그냥 잡혀가서 바로 구속되고 빵에 가고 군대 잡혀가고 의문사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80년 초반 예? 제 84학번이잖아요. 86년 87년 목숨을 걸고 길가에 나가서 메가폰 잡고 떠든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다. 잡히면 죽는다. 응?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응?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여러분. 예? 2시에 동뜨기를 했어. 그 공포를 못 이겨서 도망가. 그 새끼가, 그 개놈의 새끼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그 새끼는, 그 새끼 도망가서 제가 했어요, 제가. 물론 수많은 다른 시위도 내가 했지만,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다른 건 내가 동을 뜨는 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한단 말이야. 잡혀가더라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근데 이 새끼 도망갔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흰 장갑 끼고 빨간 메가폰 들고 수천 명의 인천 부평 시민들과 함께, 예? 몇 시간씩. 그래도 잡혀가서 선배 이름 불고 자기 친구 이름 불고, 여러분 2학년 3학년쯤 애들이 다 운동권에서 다 탈퇴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이겨낸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그냥 본 거라고, 난. 내가 뭐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어요? 제가 김건희 사택 100m 앞에서, 예? 죽일년 뭐 개년 쌍년 이렇게 욕하면서 있을 때, 할 때도 전 그런 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할 말을 하고 죽든지 잡혀가든 뭐 빵에 가든지 테러를 당하든지. 물론 그 과정에서 저 개인적인 다른 어떤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없죠.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낸, 그리고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평생을 지금도, 수십 년을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선배, 동료, 후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뻔뻔한 유시민 같은 새끼는, 이 밀고자 유시민, 그런 새끼가 어디서 현자요? 코웃음 칩니다. 코웃음 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와 곁에 있으면, 너의 곁에 살면 너는 그를 돌봐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하면 그래요. 누가 형 뭐 나 조용히 뭐 하고 그럼 오라 그래요, 여기. 뭐 제가 뭐 큰 돈이 있어서 오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보급 투쟁해 오면 돼. 응? 얼마 전에도 강화 가서 보급 투쟁하고 해 갖고 왔는데, 하여튼 보급 투쟁하면 되지. 내가 보급 투쟁하고 같이 뭐 있는 거 먹고 그러면 돼요. 그러길 바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야드 여기 자기 힘, 여기 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드라는 게. 이 야드라는 근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 전통에서 이 손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손이. 그래서 손이 떨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야드 뭐 어쩌고저쩌고 히브리어 읽기 힘들어. 그리고 글씨도 작아서 정확하게 이게 운지 엔지 헷갈려. 근데 어떻든 손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기력해서 남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살할 때 여러분 지인 중에 친구 중에 혹시 뜬금없이 전화해서 이야기한 애들 다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저도 제 정말 친동생처럼 여기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그때 뭘 하고 있을 때인데 다 열일 제쳐놓고 그 친구랑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 이 자식아. 나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 몇 번 죽을 고비, 네? 몇 번 자빠질 고비 이런 거 있지만 그것 해서 내가 신앙이 투철해서 아니야. 우리에게 무언가 베루프 소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마치 또 누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초심 백은정 대표가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나랑 뭐 합시다." 그때 그 순간 운명적으로 내가 서울의 소리와 초심 백은정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제가 초심 백은정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근데도 무슨 정청래를 칭찬한 것도 아닌데도 김민석 추정자들은 후원 끊고 김민석을 칭찬한 것도 아닌데도 정청래 후원자가 튕겨나가고 이런 지금 서울의 소리가 손이 떨리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가 지금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거지 똥꼬녕에서 뭐 한다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돈이 좀 생겨요. 그러면 꼭 어디 쓸 데가 생겨. 누가 우리 교회 헌금을 했어. 20만 원, 30만 원 했어. 근데 이상하게 헌금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저희 교회 헌금을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기도를 안 했어. 기도하면 꼭 저걸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돈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잔고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냥 근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다고 막 나한테 전화하면 안 돼.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아니고. 물론 제가 빌린 거는 갚죠. 근데 제가 주는 거는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느님의 두려움.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쉐크예요. 네쉐크. 이거는 물어뜯어 얻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뜻이에요. 물어뜯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가서 뜯어서 빼앗는 거예요. 표준 개역개정에는 이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 근데 이익을 남기는 건데 이 네쉐크라는 말은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어서 얻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리대금이 어때요? 유대인 놈들 고리대금에 하잖아요. 지금 온통 그 금융이 왜 지금 크립토의 세상으로 가는 걸 막고 서 있냐? 여러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면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크립토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필요 없어요. 예? P2P가 되는 거야. 나와 여러분이 그냥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거야. 거기에 지금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잖아. 예? 이 필요 없다고 이제. 그리고 은행을 가야 되잖아. 이 필요 없다고. 이것만 있으면 돼 이거. 안전해. 누가 옆에서 빼가지 못해. 지금 현대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있어서 그 블록체인을 깰 수 있다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보다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형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게 네셰크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놈들을 어떻게 여겨? 가증스럽게 여기는. 너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 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을거리를 구워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 네셰크가 또 사용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위에 가득 임하여지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졌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물론 다음 주까지는 뭐 다음 주에도 아마 그 피케티하고 서들라 체크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이 희년 그 25장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대처불가 대한민국 조건 8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고 사회적 상속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망국적 양극화를 없애는 대안이고 베타값을 현격히 7이 아닌 2나 3으로 낮추는 그런 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야겠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지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이고 대도지행의 핵심, 그리고 대동생활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우주의 보편적 편만함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정신, 철학, 신앙, 믿음, 그것이 21세기에 한 발짝 더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엔 그랬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강목 들고 쇠파이프 돌려서 조지고 부시면서 살았을 땐 당장 그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명진 선배가 저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한국의 디오니소스가 되어서 살아달라고 했던 그 요청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끝내고 한 5분만 울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